예, 8장 투자 부동산과 생물 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나가기 전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4장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부터 해서 8장 오늘 나가는 투자 부동산과 생물 자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고요. 시험을 치르는 요령은 저번 중간고사 때 치렀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이 무엇인가? 자,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임대수익, 시세차익,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요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자, 우리가 유형 자산을 정의할 때도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투자 부동산하고 이렇게 정의가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얻긴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즉 건물이나 토지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때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형 자산의 경우에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자산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웅진, 코웨이 같은 데서 비대나 정수기 같은 것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에 이러한 자동차, 비대, 정수기 같은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죠. 이거는 동산입니다. 우선 옮길 수 있는 거, 위치를 함부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우리가 동산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소유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예를 들면 10층이다. 자, 이런 경우 이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 임대하지는 않겠죠. 층별로 분리해서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매각하거나 또는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자가 사용 부분, 요거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고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한 층은 분리해서 투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만약 건물의 분리 매각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가 사용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기준서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을 왜 유형 자산과 분리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보고하도록 하느냐 하면 투자 부동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과 유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냅니다. 이게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 즉 유형 자산과는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죠. 자, 기계를 예를 들어 보면 이 기계, 유형 자산이라 했을 때 기계를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기계의 그 원가가 감가상각비로 해서 제품의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자, 제품이 완성되고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될 때 비로소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죠. 기계라는 유형 자산은. 거기에 반해서 건물 같은 투자 부동산은 매달 꼬박꼬박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하면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 자산과 구분한다. 그리고 분류를 달리한다. 이렇게 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 아모레 퍼시픽의 투자 부동산 내용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투자 부동산의 인식 기준도 역시 유형 자산과 동일합니다. 두 가지 인식 기준이 있죠.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투자 부동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투자 부동산이라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분개가 인식의 출발이죠. 자, 투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 오랜 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후속적으로 또 원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초 인식 시점에는 원가로 측정을 하고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초 발생한 원가, 이게 최초 취득 원가죠.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 원가, 후속적으로 또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체 원가, 이런 것들을 다 투자 부동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원가, 요거는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산 처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이것도 유형자산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원가 당연히 포함을 안 시켜야 되겠고요.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 발생하는 부동산 운용 손실, 요거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투자 부동산 포함하면 안 된다. 자, 건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이것도 당연히 단기 손실로 처리해야 되지 투자 부동산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도 원가 모형을 쓰느냐 아니면 재평가 모형을 쓰느냐 하는 것을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유사하게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 중에서 기업 경영자가 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만약에 선택했다 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가치 변동,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겠다는 방식이죠. 자, 공정가치 변동액을 이렇게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또는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이렇게 인식한다는 점. 자, 이거는 PL 즉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단기 손익이 바로 P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비록 건물과 같은 투자부동산, 자, 삼각자산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게 유형자산과 틀린 점이에요. 왜 하지 않느냐?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경우에 공정가치 모형을 썼다. 감가상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 금액이 줄어들죠. 하지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그만큼 또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감가상각을 하는 효과가 정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표 1을 보면요. 자, 공정가치 모형. 자, 투자 부동산의 경우죠.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는 경우하고,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는 경우에 회계 처리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자, 공정가치가 둘 다 변합니다.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이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나, 자, 원가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겠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 다. 한데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전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PL로.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평가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즉 OCI라고 우리가 했죠. 기타 포괄손익, 영어로 표시하면 OCI 인식하고,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차이점이죠. 자,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는 감가상각을 하죠. 하는데 재평가한
장부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갑회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벌써 투자부동산 냄새가 나네요. 2000X년 1월 1일에 건물 취득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다. 취득원가 10만원,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없다. 자, 요거 내용연수 잔존가치 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은 원가 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각 회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원가 모형 적용했을 경우죠. 자, 2001년 말, 2002년 말, 자, 공정가치 각각 10만 2천원 해서 취득가액보다 첫 해는 올랐고요. 둘째는 공정가치가 하락했습니다. 9,300원으로. 자, 물음을 보겠습니다. 물음 1. 자, 갑회사가 투자부동산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죠. 원가 모형 적용한 경우. 자, 물음 2를 보면 투자부동산인 건물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도 무슨 모형을 적용했냐? 원가 모형이 아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 회계 처리를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자, 여러분 교재는 자, 어디를 펴 놓으시면 되나 하면은 여러분 교재는 바로 352페이지를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352페이지 펴 놓으시고 PPT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답을 보면 자, 물음 해답 1번은 뭐죠? 이건 원가 모형입니다. 자, 원가 모형.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차변에 투자부동산 취득가액 10만원이죠. 투자부동산 10만원, 현금 10만원. 자, 2000X1년 말, 2000X2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죠. 원가 모형에서는 10만원. 자,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제로니까요. 5천원이라는 감가상각비를 2000X1년, X2년도에 각각 인식했습니다. 감가상각비 5천원, 감가상각 누계액 5천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가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재평가 모형에서는 이 감가상각비가 인식이 안 되죠. 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분계만 하면 됩니다. 자, 2번 물음은 이것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 건물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자, 취득 당시 투자부동산 10만원, 현금 10만원. 이거는 원가 모형 적용한 경우와 똑같죠. 자, 2000X1년 말 감가상각비 인식을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 인식을 안 한다. 단지 투자부동산이 10만원에서 회계기 말에 2천원이 올랐죠. 자, 투자부동산 2천원. 자, 대변에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2천원 했는데 이거는 당기이익이라 그랬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2000X2년 말에는 공정가치가 93,000원으로 9천원이 하락했죠. 자,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이것도 역시 당기 손실로 인식하고요. 대변에 투자부동산 줄여주고요. 2000X2년 말에도 역시 감가상각비 인식을 하지 않는다. 왜? 공정가치 모형 적용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따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예제 2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여러분 교재 페이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자, 유형자산의 경우하고 투자부동산의 경우를 비교하는 건데요.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둘 다 원가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받아들이는 방법인데
용어가 조금 들려요.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재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이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예제 2번. 갑에사는 2000X 1년 초에 10,000제곱미터의 땅을 10만원에 취득했다. 땅의 2000X 1년 말과 2000X 2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12만원, 그 다음에 11만 4천원. 첫 해는 2만원 상승했다가 둘째 해는 다시 조금 하락했죠. 6천원 정도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음을 볼까요? 자, 물음을 보면 갑에사가 취득한 땅을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거. 자, 땅, 토지를 공장 건물을 짓겠다. 자, 영업 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유형자산 얘기네요. 자, 유형자산. 이 경우에는 재평가 모형 적용하여 X1년, X2년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물음 2를 보면, 자, 갑에사가 취득한 이 땅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자, 같은 땅인데 용도가 틀리죠. 목적이. 자,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자산의 분류가 달라진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투자 부동산 토지죠. 자,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자, X1년, X2년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경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재평가 잉여금 발생하면요,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요. 만약에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 손실로 인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상식, 상승, 하락 모두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35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PPT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유형자산의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정했을 경우, 자, 취득했을 경우 10만원 토지라고 그냥 하죠. 투자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왜? 유형자산이니까요. 자, 2000X 1년 말에 2만원의 공정가치 상승이 있었죠. 자, 토지 2만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요거 OCI,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단기손익, 자, 경영자 성과인 단기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2000X 2년 말에는 요 공정가치가 6천원 하락했죠. 재평가 잉여금, 인식한 잉여금을 줄여주고요. 그걸 초과하는 것이 있으면 단기손실, 재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토지 6천원 줄여주고, 자, 이건 OCI를 감소시켜주는 거죠. 인식했던 OCI를 그 범위 내에서 감소시켜주는 분계.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다음 투자부동산의 경우로 인식했을 경우를 봅시다. 자, 투자부동산의 경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 자, 2000X1년 1월 1일 토지를 취득했죠. 자, 사용 목적이 임대 수익 목적이다. 그러면 토지가 아니고 투자부동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다시 토지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자, 2000X 1년 말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2만원 상승했죠. 투자부동산 차변, 대변에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이라는 요거 단기 이익이죠. 인식하고요. 2000X 2년 말에 6천원이 하락했죠.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이것도 단기 손익인데요. 단기 손실이죠. 하고 투자부동산을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적용했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적용했는 문제, 요거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부동산도 기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을 처분, 자, 팔 수 있겠죠. 또 사용을 영구히 정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순처분가액. 순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기 순이익 했을 때 그 순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순처분 금액은 처분 대가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처분 금액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장부 금액하고 순처분 금액 차이. 자, 요거는 처분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 모형 적용해 왔던 그런 투자 부동산을 처분했다. 자, 요거 유형자산 처분 시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처분 시점까지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 요걸 먼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누적된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으로 보내고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죠. 왜? 원가 모형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왔다는 거죠. 자, 받은 현금과의 이 처분 순금액, 순처분 금액과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투자 부동산 처분 손익이 되는 거죠. 자, 요 현금 받은 거, 요게 바로 순처분 가액이죠. 자,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 누계액 뺀 요거는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이 예를 들면 투자 부동산 1000 감가상각 누계액 800이죠.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200이 되겠네요. 투자 부동산 장부 금액 200인데 350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150이 되는 거죠. 이 350이 바로 순처분 가액이죠. 자, 원가 모형 적용했을 경우 감가상각을 처분 직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처분은 공정가치 모형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인식 당연히 안 합니다. 자, 처분일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순처분금액 차이를 처분손익, 즉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 왜? 감가상각비를 처분 시점까지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물자산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산. 여러분 교재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자산. 자, 생물자산에 관한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페이지 355. 생물자산. 여러분한테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이미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농축산업이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이 의류 제조에 사용할 양털을 얻기 위해서 직접 양을 키우기도 해요. 또 종이를 제조하는 펄퍼 종이 제조 회사가 필요한 펄퍼를 얻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키우기도 합니다. 자, 이때 양 그리고 조림지의 나무, 조림지라는 것은 직접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나무를 조림지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천연님이 있어요. 가꾸지도 않고 묘목을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자란 그런 나무를 우리가 천연님이라고 합니다. 자, 조림지, 양 이런 사람들이 직접 관여해서 길러야 되죠. 자, 이같이 살아있는 동식물, 이걸 생물자산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건 다 생물자산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천연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심고 약치고 이렇게 안 했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조림지의 경우에는 반대로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을 하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했다. 자, 여기 다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이때 양이나 조림지의 나무와 같이 살아있는 동식물, 생물자산은 똑같아요. 조림지 나무나 천연님의 나무나 똑같이 생물자산인데
자, 약무나 불목된 나무와 같이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어떤 게 있겠죠. 그 생산물을 우리는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이 소유하는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이 생물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기업이 관리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생물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농림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농림업 활동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또는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림업 활동에는 목축, 조림, 화훼, 과수, 이런 것들이 양식업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하는 것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관리하지 않는 자원을 그냥 수확하는 게 있어요. 자, 바다에 나가서 원양업을 하면서 참치를 채취하죠. 자, 참치를 기르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죠. 농림업 활동을 해서 참치를 기른 게 아니니까. 자, 원양업, 또 아까 말씀드린 천연님을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벌채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한 게 아니니까 농림업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닷속의 참치나 천연림에서 자라는 나무는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동물원에서 키우는 사자, 기린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판매 목적도 아니죠. 또 여기서 어떤 수확물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추가적인 어떤 생물자산의 전환을 위해서 이 동물에서 키우는 사자나 기린을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지 관람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에버랜드에서 기르는 동식물, 이거는 바로 유형자산이죠. 자, 하나 더 추가하면 경비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감식현이 있어요. 감식현, 탐지견 이런 개가 있는데 이 감식현, 탐지견은 판매 목적 아니죠. 또 여기서 어떤 수확물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경비업체의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에 관한 내용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